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짱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강짱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강짱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여전하시네요. 아닙니다. 여전하십니다. 아이고. 자, 오늘 강짱님께서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주제는 그냥 순수 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악. 거의 뭐, 마인부도 아니고, 순수 악. 오랜만에 들어보는 또 그 단어인데, 바로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강짱이죠. 이번에도 저희 작은 이모 네. 이야기고요. 전에 이제 작은 이모 이야기 했을 때 저희 작은 이모가 살던 곳이 어떤 곳인지 대충 이야기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을에서 쭉 사시다가 별탈 없이 아주 평화롭게 사시다가 결국엔 저희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외삼촌하고 도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도시가 어딘지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대충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담배공장이 있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담배공장? 네, 그래서 저희 작은 이모하고 저희 엄마하고 담배공장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저희 작은 이모 18살 때 이렇게 도심으로 가게 됩니다. 외삼촌은 다른 일을 하시고 그래서 앞에 뭐 짜잘구리한 이야기들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그 전에 살던 마을에 있던 이장 아닌 이장 역할을 하셨던 삼촌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도심에서 살게 되셨는데 처음 이렇게 도심에 가가지고 출근 날짜를 정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출근을 하는데 처음 도심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많고 즐거웠대요. 매사가 그냥. 그래가지고 첫 출근하는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마을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어떤 사람 뒤에는 웬 여자가 서 있고 또 어떤 남자 머리 위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고 이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이모 친구분이 돌아가시는 사건 이후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였는데 그때까지는 그 마을에서 연가라든지 이런 걸 자주 보지를 못했다고 해요. 저희 작은 이모 말씀으로는. 그리고 무속적인 관련된 일도 별로 겪은 적이 없었대요. 다만 한 번씩 기억을 잃고 자다가 깬 느낌으로 깨면은 뭐 어떤 일이 해결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 종종 있었대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정식적인 무속일에 관한 일은 한 적이 없었던 거죠. 한 번도. 그런 상태에서 도심으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 뒤에 위에 옆에 연가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연가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도심에서. 그러다가 딱 특정적인 세 분의 연가를 알게 되는데 여자 한 분하고 할머니 한 분하고 남자 어린애 이렇게 하나 총 3명의 연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매번 출근을 할 때마다 그 연가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 연가들이 붙어있던 사람들이 같은 출근 시간대였겠죠. 그래서 시간이 막 흐르면서 점점 계속 보이고 그 연가들이 특징이 하나같이 자기들이 붙어있던 사람들을 엄청나게 째려봤다고 합니다. 죽일 듯이. 그래서 한날은 이모가 출근을 하시는데 보다 안 돼서 그 연가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말을 걸게 되었대요. 당연히 그 연가들이 붙어있던 사람들은 저희 작은 이모로 미친 여자 취급을 했겠죠. 하지만 이모는 그런 걸 아예 신경을 안 썼다기보단 몰랐던 거죠. 한 번도 경험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가들한테 말을 거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저희 작은 이모랑 엄마랑 살고 있는 집에 대문 앞에 그 연가들이 3명이 쪼름이 서가지고 맨날 기다리고 있었대요. 기다리면서 저희 작은 이모의 귓가에다가 계속 네가 내 한을 풀어줄 거냐고 계속 그렇게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서 점점 이 연가들이 좀 친구처럼 그냥 말동무도 되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작은 이모의 꼬봉 아닌 꼬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세 분이. 그렇게 꼬봉 아닌 꼬봉짓을 하던 이 3명의 연가가 매번 이제 밤마다 저희 작은 이모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은 주무실 때까지 집 앞에 이렇게 보초 아닌 보초를 이렇게 쓰고 있었답니다. 그 3명이.
괴롭히지도 않고. 그래서 한날은 자고 있는데 할머니 영가 한 분이 원래 집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집을 들어오더랍니다. 집을 들어와서 자려고 누워있는 작은 이모 귓가에 저희 작은 이모 이름이 을분이라고 하면 을분아 일어나라. 지금 당장 일어나서 현관문을 나가라. 대문을 나가봐라. 빨리 나가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이모께서 왜 그러냐. 자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들어와서 괴롭히냐.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 아니고 제발 나가봐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계속 대문 밖으로 나가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이모가 나가게 됩니다. 아무 이상한 게 없었대요. 그냥 평범한 골목길이었대요. 주택가.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이제 할머니하고 아이하고 그다음에 그 여자하고 덜덜덜 떨고 있더랍니다. 영간데.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하니까 남자아이가 손짓을 하는데 그 손짓을 바라보니까 작은 이모 집 제일 왼쪽으로 해서 제일 끄트머리 코너를 도는 모서리에 있는 집에 웬 할머니가 나와서 엎드려 앉아있더랍니다. 이렇게 OTL 자세로 하면서 앉아있고 막 얼굴에서 땀인지 침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들이 막 뚝뚝뚝 흐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이모께서 그냥 조용히 서서 쳐다보고 있었대요. 쳐다보니까 갑자기 우웩우웩 하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더니 저희 작은 이모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이모가 그걸 보자마자 똑같이 할머니랑 엎드려서 구토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막 소리를 엄청 크게 우웩우웩 하면서 구토를 하고 있으니 저희 엄마가 시끄러우니까 나와서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세워서 집으로 들어왔대요. 그렇게 이딸락이 됐어요. 그날 밤은. 그러고 나서 또 다음날이 돼서 출근하라고 집에 와서 뭐 할 일하고 볼 일 보고 하시고 밤이 되었죠. 또 밤이 되는데 또 할머니가 야야 나가봐라. 무서워서 더 이상 네 옆에 못 있겠다. 나가봐라. 이러면서 또 할머니가 말씀하시길래 대문 밖으로 나갔더니 그 할머니가 또 똑같이 엎드려서 구토를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모가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서 보고 있었대요. 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 등 뒤로 그 할머니가 나왔던 집의 모습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이 엄청 시커멓게 보이더래요. 집이. 아무리 밤이고 한들 가로등 불빛도 있을 거고 달빛에 비치는 집들이 그냥 시커멓게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이 엄청나게 시꺼멓게 보이더랍니다. 그냥 모양만 집 모양이지 창문이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커먼 모습. 그래서 이모가 저게 뭐지? 저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할머니 영가가 저희 작은 이모 얼굴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줬답니다. 이렇게. 돌려서 시선을 고정시켰는데 거기에 웬 시뻘건 사람 형체가 서서 할머니를 보고 있더랍니다. 구토를 하고 있는 할머니를. 그래서 이모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너무나 무서운 공포였기 때문에 그냥 3명의 꼬봉 영가들을 무시한 채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덜덜덜 떨고 있으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달래주면서 그날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돼서 아침에 출근하고 이렇게 번화가를 좀 돌아다니다가 집에 그날은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자연스럽게 그 집에 눈이 가겠죠. 그 집에 눈을 가서 봤는데 뭐 정상적이었대요. 그때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씻고 저희 어머니하고 외삼촌하고 이모하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셋이서 밥상을 차리고 앉아서 이제 한술 뜨려는 순간 누군가가 대문을 엄청나게 두드리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뭐고 니 나가봐라 해갖고 삼촌을 이렇게 보냈대요. 삼촌을 보냈는데 밖에서 막 울먹거리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모르고 무슨 일인지 모르고 저희 작은 이모는 순간 그 할머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작은 이모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봤는데 그 할머니가 온 얼굴에 침,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저희 작은 이모가 살면서 아직까지도 할머니가 그렇게 오열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진짜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이 그렇게 오열을 한 채로 비틀거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부축을 해서 집으로 들어오셨죠. 오셔와가지고 할머니 일단 진정 좀 하셔라. 진정 좀 하고 이 물 한 잔 드시고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이야기 좀 하셔라 해서 한 30분 동안 그렇게 달래드리고 이제 조금 나아지셔서 물어보셨다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 할머니께서 야야 내 진짜 너무 무섭다. 맨날 자려고 하면 계속 귓가에 딱딱거리는 소리하고 박수 소리가 자꾸 들린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당연히 그게 무슨 소리냐, 혹시 뭐 손주분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혼자 산다. 혼자 사는데 자려고 하는데 계속 귀에서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 근데 무시하고 자려고 하면은 계속 그 소리 때문에 나중에는 속이 안 좋고 너무 무서워서 내가 그렇게 밖에 나와서 토하고 울고 있는데 네가 보이더라 하면서 저희 이모를 가리키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할머니는 저희 이모가 귀신인 줄 알았답니다. 달밤에 나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당연히 귀신이 아니죠. 그래서 아 그러냐, 근데 어떻게 알고 왔냐 물어보니 저희 이모가 퇴근하는 걸 보셨답니다. 그래서 아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왜 근데 찾아왔냐 하니까 자기도 한때는 신기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내 옆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복당도 없고 아무것도 모시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고 있다. 근데 네 동생이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다. 내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작은 이모 성격은 뭐 아시다시피 저 그런 거 몰라요. 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무속쟁이 이런 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할머니가 아니다, 제발 내 좀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바지가랭이를 잡고 질질 끌더랍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생떼 아닌 생떼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외삼촌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보냈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며칠이 지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또 그날도 밤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에 있는데 또 대문을 두드리는 거죠, 할머니가. 그래서 또 오셨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상태가 더 심각하더랍니다. 할머니가 약간 풍채가 있으신 할머니이셨는데 완전 그냥 광대가 다 드러날 정도로 너무 야위어져 있고 몸은 좀 아직 풍채가 남아있지만 얼굴이 누가 봐도 너무 시달려서 야윈 얼굴이더랍니다. 다크서클도 많이 내려오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몰골이 왜 그러시냐, 그렇게 그 집에서 주무시기 힘들면 오늘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그날은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잠을 주무셨답니다. 잠을 자는데 저희 작은 이모가 꿈에 그 장군 아저씨가 나오더랍니다. 오. 꿈에 나와서 저희 작은 이모 아까도 말했다시피 을분이라고 하면 을분아 야 도와주면 안 된다. 야 도와주면 네가 진짜 위험하다. 나는 이런 건 니한테 바라지 않는다. 절대 도와주지 마라.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더랍니다. 그 아저씨가. 근데 또 그런 적은 처음이었대요. 저희 이모께서 말씀하시기. 그래서 왜 그러냐, 왜 도와주면 안 되냐 하니까 네가 나설 그럴 자리도 아니고 네가 나설 입장도 아니고 네가 나서는 순간 네 생명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알겠다 하고 잠에서 깨니 아침이 되었고 할머니는 계속 주무시고 계시길래 급하게 깨워서 저희 작은 이모하고 가족들이 출근을 해야 되니까 깨워서 집으로 보내드리고 그날 출근하고 돌아왔답니다. 왔는데 이제 뭐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도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으신갑다 하고 자려고 잠자리에 드는데 밖에서 비명이 막 들리더랍니다. 근데 딱 들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이 지르는 비명 있죠.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 조금 더 날카롭기보다는 묵직하게 이렇게 비명을 지르시잖아요. 그래서 딱 그 비명을 듣는데 할머니의 비명 소리인 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이모가 불이 나게 깨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할머니께서 막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듯이 뛰쳐나와서 막 온몸이 다 쓸리고 넘어져가지고 몸에서 피도 나고 이런 상태로 골목길을 비틀거리고 있더랍니다. 이거를 계속 그냥 놔두었다가 초상도 초상인데
온 동네가 시끄럽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한 게 다른 집 사람들은 나오질 않더랍니다. 그것도 신기한 부분인 거잖아요. 왜냐면 저희 작은 이모 집하고 그 할머니 집하고 거리가 거의 한 블럭 차이인데 그런데도 시끄럽게 느껴지는데 왜 그 사이에 있는 집들은 왜 안 깰까? 왜 안 나와 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일단은 나왔는데 진짜 꼴이 말이 아니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 신기한 거는 그 꼬봉 역할을 하는 영가 3명이죠. 며칠째 안 보이더랍니다. 그 3명이. 그걸 그때서야 느껴지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안 보이지? 근데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할머니 때문에 그 생각은 접어두고 할머니한테 뛰쳐갔답니다. 그 집 앞으로. 뛰쳐갔는데 할머니 꼴이 말이 아니더랍니다. 다 쓸리고 막 엉망진창이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나오다가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야야 나 죽겠다 진짜로 제발 좀 도와달라 빌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도저히 이모도 못 참으니까 뭐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제가 뭐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야 니라면 보일 거니까 들어가 봐라, 내 집에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전과 그 처음에 그 집을 봤을 때처럼 시꺼멓고 이런 건 보이지 않았더랍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였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할머니가 주무시는 방 앞에 문을 열고 서서 방 안을 보고 있는데 방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식은 이렇게 옆으로 여닫이 문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문을 탁 열면 바로 왼쪽 벽으로 이부자리가 있고 그 이부자리 밑에 자개장으로 되어 있는 장문이 있고 그 문 옆쪽 벽에 화장대가 있었어요. 자개로 만든. 그래서 자개로 되어 있는 농장하고 그때 당시에는 자개로 된 게 굉장히 약간 고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잘 살았네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방을 보고 있었대요. 근데 보는 순간 딱딱 거리는 소리가 2번 나더래요. 방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딱딱 2번의 소리가 딱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모가 그 소리 듣고 이모도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8년 동안 그 아저씨가 자기한테 있지만서도 크게 뭐 경험을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런 걸 느껴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엄청 무서웠답니다. 그 소리가. 그래서 딱딱 소리에 허겁지겁 집 밖으로 나와서 할머니를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할머니를 이렇게 어떻게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조치를 해서 할머니 상처를 조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할머니랑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장군님이 또 나오신 거죠. 나오셔가지고 결국에 네가 거기에 들어갔네. 진짜 안 되는데 하면서 그 꿈에 앉아서 그 아저씨가 푸념을 막 하더랍니다. 막 머리를 잡으면서 왜 그렇냐, 왜 거길 들어가냐 말하면서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모가 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결국에 아니 아저씨 장군이면 좀 도와주지 뭐합니까 이러면서 막 따졌대요. 따지니까 그래 그럼 내가 진짜 도와주길 바라냐 이러는데 그냥 도와주세요 진짜 귀찮아 죽겠어요 하면서 그럼 내일 할머니 그 집으로 보내고 니도 내가 말하는 시간에 그 집으로 가거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냐랄까. 그냥 가면 알 거다. 내가 말하는 시간에 가봐라. 그리고 할머니한테 꼭 문은 열어놓고 주무셔라 해라. 안 그러면 그 할머니 마지막 날이 될 거다. 그래서 알겠다. 내가 그러면 할머니한테 말하고 아저씨가 말하는 시간에 내가 가보겠다 하고 그날 꿈에서 깼대요. 꿈에서 깨서 또 출근을 하고 할머니한테 미리 할매 내가 오늘 할매 주무시기 때 집에 갈 거니까 내가 그래 도와줄게. 그러니까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열고 주무셔라. 안 그러면 할매 위험하다. 말해놓고 출근하고 그날 일정을 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정작 아저씨가 몇 시에 가라고 말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언제 가야 되나 지금 가야 되나 언제 가야 되나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허해지면서 울구나 한시다 이 소리만 딱 들리더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그래서 이모가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시야가 돌아오고 잠이 너무 오더랍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부자리도 안 펴고 그냥 맨바닥에 누워서 잤답니다. 그냥 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잠도 오고 해서 그래서 자고 눈을 탁 뜨는 순간 12시 55분이 되더랍니다. 딱 시간이. 불이 나게 옷도 원래 다 입고 있었으니까 신발을 신고 그 집 앞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시커멓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고 오줌 지릴 것 같아서 들어가기 싫은데 말은 해놓고 도와달라고 했으니 도와주겠지 싶어서 들어가서 할머니 방의 문을 탁 열었답니다. 예. 열었는데 딱딱딱딱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계속 들리고 박수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이러면서 계속 들리더랍니다. 근데 눈앞에 정작 보이는 건 할머니 혼자예요. 할머니 혼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고 딱딱딱 소리와 박수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근데 그 순간 밑에 그 할머니 발 밑에 있던 자개로 된 농장에 왼쪽 문이 슥 열리더랍니다. 열리더니 안에서 눈이 3개가 보였답니다. 3개. 위에 중간 밑에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세로로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눈알이. 그래서 이모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갑자기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대요. 쳐다보고 있는데 문이 끝까지 쓱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나오는데 얼굴과 몸에 전복 껍데기하고 조개 껍데기 있죠. 이게 막 박혀 있더라고요. 입이 전복 껍데기로 되어 있더랍니다. 근데 그 입이 계속 덜덜 떨리는 것처럼 딱딱딱딱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쓱 나오는데 저희 이모는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아무것도 저희 이모가 보이지도 않는 양 그 할머니만 쳐다보고 이렇게 쓱 기어 나와서 화장대 앞에 서더랍니다. 이렇게 화장대 앞에서. 그러면은 그 화장대 앞에서 쓰면은 할머니 옆으로 서가지고 할머니를 밑으로 내려가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서가지고 미친 듯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렇게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이모는 그걸 보는 순간 계속 화가 점점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런데 농장 안에서 웬 애기가 정말 그냥 이쁘게 생긴 애기예요. 이 애기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이쁘게 생긴 애기인데 그 애기가 기어 나오더랍니다. 이렇게 네 발로. 예? 딱 봐도 돌도 안 된 이제 막 기어 다니기 시작한 정도의 애기. 너무 충격적인 게 오른손에 과도 같은 조그만한 칼을 하나 쥐고 있더랍니다. 그 칼을 쥐고 이렇게 정말 천천히 너무 느리게끔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걸 그 서있던 이 갑각류 껍데기 여자가 박수를 막 치더랍니다. 더. 근데 그 박수가 무슨 느낌이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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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박수를 계속 치더랍니다. 애기를 보고. 근데 그 애기는 계속 나와서 기어가지고 할머니 얼굴을 향해 계속 기어가고 있고 나머지 농장 안에 눈알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모가 농장이 이제 문이 어느 정도 열렸으니까 안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얼굴이랑 몸이 전부 다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더랍니다. 네. 막 좌절한 것처럼 앉아서 그냥 막 완전 철푸덕 앉아가지고 내 새끼 죽은 거 마냥 막 오열을 하고 있고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상황이. 그 이모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생각으로 멍하니 쳐다보면서 분노 게이지만 쌓이고 있었대요. 화가. 근데 그 기어오던 애기가 결국에 할머니 얼굴 맛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그 애기가 칼을 이렇게 질 거 아닙니까? 네. 애기가 기어가다가 똑바로 탁 앉았어요. 양반다리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애기들 앉아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앉아서 칼을 막 찌르려고 하는데 이게 애기니까 찌르는 게 서투니까 허공에 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애기가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서 그 갑각류 여자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야이씨 비속어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어린 꼬맹이 피덩이 같은 막 욕을 하면서 빨리 찔러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근데 이 애기는 서투니까 계속 허공질을 하고 할머니 얼굴을 비켜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농장 안에 있던 여자는 손을 뻗으면서 제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웅웅 울고 있는데 입은 화상 때문에 녹아가지고 입이 붙어서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이모가 너무 그걸 보자마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너무 화가 터진 거예요. 그냥 이성을 잃었어요. 이모도. 그래서 들어가서 그 갑각류 여자 뺨을 팍 때렸대요. 그냥. 근데 그 여자가 저희 작은 이모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제 쳐다봤는데 너무 놀란 거죠. 그 여자도 저희 이모를 보고. 왜냐? 몰랐으니까.
안 보인 것처럼 이때까지 행동을 했대요. 그것들이. 그래서 저희 작은 힘으로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순간부터 벌벌 떨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있던 갑자기 장군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냥 소멸되자 이러면서 칼로 누지를 하더랍니다. 그 여자를. 그리고 애기한테도 가더랍니다. 장군님이 애기한테도 가서 칼을 들고 끌려는 순간 그 농장 안에 있던 여자가 너무 이제 실신을 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예. 말리지도 못하고 그 농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농장 안에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가 말렸대요. 그만하셔라. 내가 볼 때 이 애기 아무 잘못 없는 것 같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 근데 장군 아저씨는 계속 저희 이모한테 내가 뭐라 했노? 도와주지 말라 했잖아. 이래서 내가 도와주지 말라 했잖아. 왜 도와줘가지고 이 사태를 만드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나도 이렇게 더럽혀지기 싫다. 내 손으로 이렇게 더럽혀지는 거 나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울부나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모는 그 애기를 감싸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기가 무슨 죄냐 이렇게 말리고 농장 안에 있는 여자는 울고 있고 할머니는 그냥 시마냥 누워있고 아수라판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저씨가 못 이기고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네 인생은 180도로 바뀔 거다. 내가 그렇게 니한테 충고를 했는데 네가 안 들은 거다. 내일부터 회사 그만둬라 하고 사라지더랍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감싸고 있던 애기가 발부동을 치길래 이모는 일어났는데 애기가 농장으로 가더랍니다. 기어서. 근데 그 농장으로 가는 애기의 모습이 너무 해맑더랍니다. 마치 애기가 엄마한테 가듯이 해맑게 까르르 까르르 거리면서 가더랍니다. 애기가 농장으로 가는데 농장에 있던 그 여자가 애기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더랍니다. 그거 보는 순간 이모가 눈물이 터지더랍니다. 딱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뭔가 비치듯이 보이는 게 정상적인 그 여자의 모습, 지금 화상 입고 이런 모습이 아닌 원래 살아 생전에 정상적이었던 모습, 그 아기도 정상적이었던 모습으로 너무 따뜻하고 아름답게 보이더랍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아기를 안고 서서 저희 작은 이모를 쳐다보고 인사를 꾸벅 하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꾸벅하고 사라지려고 하는 거를 저희 작은 이모가 말렸죠. 그냥 가지 마라.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 애기하고 여자하고 데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향도 없고 이런 상태의 아침부터 할머니가 와가지고 나 처음으로 잠을 잘 잤다. 고맙다. 네가 밤새 뭐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맙다 하면서 먹을 거부터 시작해서 돈이랑 막 이렇게 주더랍니다. 근데 그걸 받으려는 순간 또 갑자기 앞에 시야가 흐려지면서 받지 마라 이런 목소리에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받지 말라고. 그래서 붓고 말리고 보내고 출근을 안 했대요. 낮잠을 청하는데 꿈에 이제 장군 아저씨하고 그 여자하고 애기하고 이렇게 세 명이 나와서 야는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는 이제 오늘부터 내가 해라는 대로 해라 해서 결국엔 그때부터 본격적인 저희 이모는 무속쟁이가 됩니다. 집에 법당을 차리게 되고 장군 아저씨가 어디 가서 기도를 드려라 하고 그렇게 이제 일단락은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경우인지는 이모도 모른대요. 그리고 그 할머니도 자기가 무슨 원한이 있고 이 자개장에 어떤 사연이 있었고 이런 건 전혀 모른답니다. 그 할머니도 모르고 이모도 알아봤는데 전혀 모르고 말씀하시기로는 순수 그냥 나쁜 그 선량한 아기를 데리고 장난질한 것 같다. 아무래도 각광류의 여자가 그 할머니가 옛날에 무당이었다 보니 뭔가 원한이 있었겠지만 그 할머니는 모르는 거 아니겠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사건으로 본격적인 무속쟁이가 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악이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예, 무조건 그냥 나쁜 짓만 하려고 했던 걸로 보였답니다. 그냥 이모 말씀으로. 강장님은 원래 레전드셨지만 더 레전드가 되셨네. 아닙니다. 이게 바쁘셔서 못 오신 거지. 항상 시들무가 또 고향같이 느껴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강장님도 참여하신 세월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좋게 봐요. 왜냐면 바쁘시다는 거는 장사 쪽에서 바쁘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널널한 게 더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강장님을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강장님이 언제든지
저희 이렇게 돌아오실 때마다도 잊지 않고 강장님 나오시네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네. 안 그래도 저도 좀 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네네. 잊혀질 법도 하고, 이런데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러니까. 항상 저도 그렇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잊지 않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할 때 오세요. 우리 강장님 이야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강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여러 이야기들로 아예 팩을 그으신 분이고 요즘 오신 분들은 강장님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돌비 강장 치면 재생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레전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지 보시면 압니다. 네, 긴 얘기 안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강장님과 또 저희 시들무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장님께서 정말 바쁜 와중에 또 급하게 도착을 하셨는데 바로 강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장님.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숨이 차가지고 숨 고르느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강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댓글에 테토남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남성 호르몬 있잖아요. 네네네. 테스토스테론. 예. 네네네. 너무 넘치시는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에 털이 날아가는 정도로. 진짜 테토남이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아무튼 네. 오늘 강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급하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오랜만에 강장님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강장이죠. 제 이야기를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더군다나 저만 경험한 게 아닌 지인이랑 겪었던 이야기를 더더욱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한참 참여를 못 했었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연락이 와서 요새 왜 안 하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거두절미하고 또 이야기를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제가 19살 때입니다. 그때 한참 겨울이었고 11월 달 좀 추위가 많이 오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친구 총 2명이 오늘 나오는데 저하고 친구 A 1명, 그다음 B 1명 이렇게 3명이서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면서 열심히 노래방을 다니면서 열심히 보컬 연습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누구 노래로 연습하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김경호 노래 이야. 약간 고음이 그때는 목소리에 상반된 김경호 노래를 그러게? 주로 부르던. 완전 반대인데 거의 금지된 네. 사랑 수준인데. 예. 지금은 누가 봐도 좀 김길중님 쪽 이 목소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완전 김경호과였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연습을 하면서 거의 노래방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랑 밤늦게까지 거의 제 기억으로는 9시인가 10시까지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래를 막 부르고 있었어요.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친구 A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막 와가지고. 근데 보통 뭐 친구나 지인들 전화하면 노래를 부르고 있던 와중에도 어떻게 그냥 전화를 받거나 나가서 받거나 할 텐데 갑자기 노래를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 친구가 할머니 전화였어요. 할머니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친구 보고 막 이렇게 소리를 약간 지르듯이 말씀하시는 게 그 전화기 너머로 살짝 저희한테 들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통화를 하는데 좀 심각하게 이렇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하면서 알겠다 할매,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 그 친구 A한테 물어봤죠. 왜 그러냐, 할머니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그때 당시에 제 예전 시청 때 이야기했던 그 내성마비 장애인 연가를 만났던 그 폐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그때도 말했다시피 불량 청소년들도 거기 많이 가고 이랬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폐가 뒤에 그 A 친구의 할머니 집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간혹 있던 일이 아니고 좀 자주 거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가서
운둔 아지트처럼 이렇게 있던 폐가였기 때문에 밤에 늦은 시간에도 좀 시끄러운 그런 일이 좀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폐가 바로 뒤에 집이 계셨기 때문에 간혹 한 번씩 전화가 오시긴 했는데 이번에 좀 심하더랍니다. 친구 말로는. 계속 그 폐가에서 여자아이들 비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청소년 여자아이들의 비명소리가. 그래서 시끄럽다고,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네가 가봐라 이랬는데 친구는 처음에는 경찰한테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의지하는 건장한 손자니까 가보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친구가 조금 이제 덩치도 있고 꽤나 어깨가 좀 치솟아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그 친구 A랑 친구 B랑 그 폐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폐가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딱히 뭐 없었어요. 그리고 시끄러운 것도 없었고 누구의 말소리나 인기척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평상시대로 폐가 안에는 드럼통 하나에 그때 당시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안에 뭐 각종 불에 태울 수 있는 것들과 나뭇가지나 뭐 이런 것들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탁자도 어디서 애들이 구해와가지고 거기 세팅해놓고 그냥 말 그대로 아지트였던 거죠 거기가. 그때 당시 저희는 요즘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무리 뭐 불량 청소년들이나 비행 청소년들이나 해도 길에서 한복판에서 학생의 한숨을 쉰다거나 뭐 이런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학생의 한숨. 네, 학생의 한숨 쉬는 즉시 옆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손이 다 날라오거든요. 거의 어른들이나 뭐 1000개의 손이 날라오죠. 예. 네,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항상 뭘 해도 숨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가 아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세팅이 좀 돼 있었어요. 갔는데 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아이들의 비명소리라든지 뭐 다른 비행 청소년들이나 이런 소리가 전혀 없으니까 아무도 인기척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앉았죠. 막 쉬면서 춥다면서 이렇게 드럼통에 불 좀 지펴라고 하면서 앉아서 이야기도 조금 하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 친구 A 핸드폰이 그때 당시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아라폰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핫했어요. 고아라폰이. 어마무시한 빅스타가 했다고 엄청 심플하게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한참을 사진을 찍는데 저랑 B 친구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도 두드리면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친구가 한 곳을 주시하고 계속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 카메라 찍는 소리 있잖아요. 찰칵 찰칵. 지금은 이게 무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무음이 됐어요. 찍는 소리가.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고아라폰이 터치가 아닌 버튼식 폴더폰이다 보니까 이 자판 이렇게 눌리는 소리가 계속 들릴 거 아닙니까? 한 곳을 주셔야 하고 이 계속 버튼 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뚝뚝뚝뚝뚝뚝뚝 하면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꾹꾹꾹꾹 하는데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B랑 농담 따먹게 하면서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I found a spark in the dark on a scratched old disc. One song, one heart, passed hand to hand like this. You caught the first refrain, your eyes lit up and stayed. A small room felt like a stage when the first chord came my way. So lift it up, let it run past every wall, into everyone. Share the song, share the flame, let it ring, let it speak your name. Share the song through the crowd, sing it once, then sing it out loud, out loud. Out loud. Out loud. From bus stop wires to market floors, from late night trains to schoolyard doors, we trade the truth in melody and make a whole world breathe with me. A stranger laughs and joins the line, three more voices at the same time. What was mine is now yours too, and every echo sounds brand new. So lift it up, let it run past every wall, into everyone. Share the song, share the flame, let it ring, let it speak your name. Share the song through the crowd, sing it once, then sing it out loud, out loud. No crown, no gate, no locked away gold, just a living fire we hold. One refrain, can't wake to sleep in. One true chorus keeps on reaching. When your voice meets mine tonight, the room turns gold, the room turns light. Share the song.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A 친구를 바라보고 아니 뭐 하는데 뭔 사진을 자꾸 찍고 있노 이러면서 하는데 이 친구가 웃으면서 야 이상한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가 이상한데 이야기를 하니까 야 나무를 내가 찍고 있거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러니까 나무가 계속 변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고 지금 바람도 안 부는데 나무가 왜 변하는데 사진 찍는데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진짜다 봐봐라 미친놈아 이러면서 보고 말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B 친구랑 그 친구의 핸드폰을 봤어요. 봤는데 이게 찍었던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처음에 우리가 보던 시선과 그 나무에 찍힌 사진과 모양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 친구가 점점 옆으로 넘기는데 모양이 점점 바뀝니다. 나무 모양. 그러면서 점점 제일 최근에 찍었던 사진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찍었던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가면서 점점 앞이 뭔가 막힌 듯이 나무가 점점 안 보이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계속 찍고 있는데, 똑같은 장소를 계속 찍고 있는데도. 예? 계속 그렇게 보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나무 앞에 누군가 개구리 자세처럼 앉아있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양이가 그냥 앉아있는, 두 손 모으고 앉아있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의 형상이 보이고 뒤에 나무가 가려져 있는 것. 그 B 친구랑 A 친구는 와 이거 뭔데? 하고 있고 저는 바로 그 즉시 나무를 쳐다봤죠. 나무로 쳐다봤는데 맨 여자가 입을 찍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 나무 꼭대기에서. 그 친구가 나무 꼭대기를 찍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몰라요. 제가 그때 당시에 보고 있던 거. 왜냐하면 순순히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며 모였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사실은 몰랐고,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제가 야, 이 느낌 안 좋다. 사진 지어라. 이런 거 들고 있는 거 아니다. 우리 작은 이모 무당이라서 내가 아는데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심지 안 좋다. 그러니까 그냥 사진 지어라. 이러면서 막 했는데 뭐라는데 신기한데 이러면서 이거 애들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신나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 뺏어가지고 강제로 지웠어요. 지워가지고 욕을 욕대로 먹고 꿀밤도 맞고 강제로 지웠죠. 그렇게 지우고 나서 조금 앉아있다가 또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무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별거 없는데 날도 추운데 이제 가자 이래가지고 가게 됩니다. 폐가 밖으로 딱 나와서 B 친구가 A 친구 보고 야, 이 할머니 기다리시는 거 아니냐. 할머니 때문에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할머니한테 연락드려야 되는 거 아니가 이러면서 A 친구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맞지 그래. 할머니 기다리시겠다. 빨리 연락해봐라. 그래서 알겠다 하고 A 친구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참을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할머니께서. 그래서 A 친구가 야 전화 안 받는데 할머니 잠들으셨는 것도 전화 안 받는다 이러길래 제가 다시 해봐라. 뭐 화장실 가셨거나 이렇겠지. 일단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할매 내가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데 갑자기 심각해요. 표정이. 그래서 옆에서 B 친구랑 저랑 왜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심각하게 멀뚱하게 서 있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면서. 아니야 할매 진짜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완전 식어가지고 핸드폰을 전화기 그 귀에서 떼고 화면을 막 보더라고요. 보더니 할매 일단 전화 끊어봐 하고 전화 끊고 핸드폰을 두드리더라고요. 두드리더니 그대로 그때 당시 고아라 편체 심포니였거든요. 그거를 벽으로 진짜 있는 힘껏 던지더라고요. 친구가. 던지고 바닥에 탁 떨어지는 거 지근지근 밟고 주워서 다시 던지고 부수고 막 완전 아작을 내더라고요. 핸드폰을. 그래서 막 미친나 이러면서 전화 B 친구랑 막 말렸죠. 그 친구를. 뭐 하는데 니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막 말리니까 나와봐라 이러면서 안 그래도 조각 나가지고 다 부서진 핸드폰을 쓸어 모아가지고 주워서 그 폐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 드럼통 불 피우던 곳에 던져서 불을 피우더라고요. 친구가. 그때 당시에 또 그 지퍼라이터 기름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슈퍼에서 구매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걸 막 뿌려가지고 불을 지펴요. 친구가. 지피고 나서 이제 창문 틀에 서가지고 소방관 역할을 하고 이렇게 나왔죠. 나와서 니 뭐 하는데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막 저희가 그러니까 친구가 야 일단 밝은 데로 좀 가자. 밝은 데로 이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알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슈퍼마켓 새벽 늦게까지 하는 곳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 폐가 근처에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그래서 그 슈퍼마켓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라니까 야 내가 아까 할머니한테 전화했다 아이가. 근데 할매가 내한테 전화한 적이 없단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 하노? 우리 다 같이 들었잖아. 니 전화 받는 거 들었잖아. 그리고 전화기 아까 소리 들리는데 할매 목소리 맞는 것 같았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할매 전화 받았지. 근데 전화하니까 할매가 자다 깬 목소리로 전화한 적이 없단다. 근데 핸드폰은 왜 그랬냐 물어보니 아니 그래서 내 전화를 끊었잖아. 끊고 핸드폰을 봤잖아. 근데 전화기에 통화 목록에 할매 전화번호가 없다. 진짜 할매 전화 안 했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비치고 얼었죠. 그 자리에서. 아니 미친나 뭔 소린데 이러면서 분명히 전화 받았잖아. 벨소리도 울렸잖아. 그럼 내가 들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네가 들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핸드폰 울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전화도 안 했고 통화 기록에 전화 온 게 없다고 라면서 짜증을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부쉈나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핸드폰을 왜 부숴노? 의지 그래 잘 가나 이러면서 제가 뭐라 했죠. 그러니까 야 네가 아까 말했다 얘가 사진도 그런 거 들고 있는 거 안 좋다며. 이거는 오죽하겠나 이러면서 저주받았으면 저주받았지 이게 맞나 이러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 이러면서 일단 어쩌는데 이러면서 막 하니까 뭐 어째 되겠지 이러면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자리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각자 그 친구는 옆 동네에 살았고 A 친구는 B 친구는 저랑 조금 가까운데 일단 그 친구는 겁도 좀 많고 약간 모범생 케이스였고 네. 단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일찍이 먼저 갔고 그리고 저는 B 친구랑 가던 길에 B 친구 보고 니 먼저 가라
근데 잠깐 어디 좀 들렸다 가야겠다 하고 저는 다시 혼자 폐가를 싹 조용히 갔죠. 진짜 지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걸신 들린 것 마냥 이렇게 걸어갔죠. 탁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연가를 느끼거나 할 때 그 짜증나는 느낌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안에 딱 들어가는데 너무 조용하더라고. 고요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시간이 12시를 좀 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동네에 길거리에 길고양이도 거의 없었어요. 요즘엔 진짜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요한 공허한 그런 느낌에 혼자 의자에 앉아서 드럼통을 바라보고 드럼통 안에 들여다보니 핸드폰이 좀 덜 타 있길래 다시 제가 불을 좀 지펴서 따뜻하게 하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었죠. 한참 쉬고 있다가 아까 그 친구가 찍었던 그 나무 꼭대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연가가 느껴지는 것도 없고 한데 갑자기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정막을 다 깨고 딱 그 남자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제 기억은. 그래서 갑자기 그게 들려서 들리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 폐가가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옛날 그냥 주택가 마당 딸려있는 조그마한 주택가인데 밖에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 편에 제가 기억으로는 이렇게 창고처럼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중앙에 메인 건물이 있고 이렇게 디귿자를 옆으로 돌린 것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다 돼 있었어요 모양이. 그래서 대문을 열면은 바로 왼쪽에 건물이 보이는데 그 건물이랑 담벼락 사이에서 웬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야, 니 딱 봐도 사람 아닌데 뭐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애가 너무 놀래더라고, 저를 보고. 지한테 말 거는 사람의 존재는 처음 봤다는 거죠. 딱 느낌이 그냥. 갖고, 좀 비속어로 섞어서, 만한 꼬맹아, 니 뭐 하는데? 라면서, 여기서 사람 괴롭히나?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겁도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애가 막 울면서, 그거 아니라고. 여기 아까 어떤 누나가 지나가면서 사람들 괴롭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는 어떻게 됐는데 물어보니까 지가 거기 계속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떤 엄청 무서운 아줌마가 그 폐가 안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잡아갔대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냐 물어보니까 한복 입은 아줌마인데 진짜 무서웠다면서 자기도 죽는 줄 알았다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니도 조용히 살면서 오는 애들 겁주지 말고 해코지 하지 말고 그냥 옆에서 쳐다나 보거나 가만히 있어라 알겠나 이러면서 니도 나쁜 짓 하면 그렇게 잡혀간다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돌아갔죠. 이제 다시 저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아이 말고는.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제가 다음날에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를 안 다니던 상태니까 다음날에 자다고 일어나서 심심하잖아요. 애들 다른 친구들은 학교 가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게임도 뭐 한두 번이지. 그래서 심심해서 제일 한가한 작은 이모 집을 찾아가게 되죠. 작은 이모 집에 갔는데 작은 이모가 열심히 법당에서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사실상. 근데 뭐 분주했어요. 많이 바빠 보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법당 밖에 있는 다른 방에 가서 TV를 한참 보고 있었는데 이모가 탁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물어봤죠. 이모 뭐 하는데? 물어보니까 어제 집 지나가면서 먹 같은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뭐가 먹 같은데라니까. 아니 사람 괴롭히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뭐 쨌는데라니까. 접었지 뭐 접었고 올렸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갔었구나.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슈퍼마켓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던 그 짧은 시간에 이모가 와서 처리했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모님이 등장을 딱 하셨네. 네, 근데 이모가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거기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맞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네. 왜 그 시간에 거기 갔냐?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 친구가 자기랑 겪었던 이야기를 해봐라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거 한번 제가 작은 이모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그때 왜 갔는지. 궁금하긴 네. 하다 진짜로. 네, 저도 궁금하네요. 그 시간이면 충분히 주무실 시간인데 원래라면. 시간이 뭐 이른 시간도 네. 아니고.
그리고 이모가 남자아이 연가가 예. 봤을 때 정말 무서운 아줌마라 했잖아요. 그렇게 무섭게 막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모가. 뭐 뒤에 있는 분이 무서운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하네요. 오늘 또 강장님께서 급하게 와주셨지만 뭔가 그 테토남의 그 향기를 확 뿜으면서 이야기를 싹 들려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나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강장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